역수승화강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 오늘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수승화강을 가로막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첫째,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과 정보 과부하로 과열된 뇌가 식을 새가 없다. 둘째, 감정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화기가 내려오는 길인 인맥이 막힌다. 셋째,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과 만성적인 운동 부족으로 하단전이 약해진다. 역수승화강을 일으키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뇌가 과열되어 지쳐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뇌가 열받기에 딱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 머릿속은 생각이 멈추질 않고 몸은 잘 움직이지 않으며 두 눈은 TV나 컴퓨터,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정신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산다. 휴대폰으로 일하고 소통하고 쇼핑한다. 심지어 노는 것까지도 말이다. 2016년에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휴대폰 화면을 하루 평균 2600번 터치한다고 한다. 4년 전의 통계이니 지금은 훨씬 더 늘었을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뇌는 끊임없는 정보 처리를 위해 쉼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를 장시간 쉬지 않고 사용하면 과열되어 버벅거린다. 반응 속도가 느려져 작업 능률은 떨어지고 심하면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뇌도 마찬가지이다. 정신노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당연히 뇌가 과열되어 역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난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목 주변이 붓고 어깨가 결린다. 집중력도 떨어져서 업무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컴퓨터가 열받아 버벅거릴 때는 전원을 꺼서 컴퓨터의 열을 식히는 게 상책이다. 짜증을 내며 이 화면을 열었다, 저 화면을 열었다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파일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컴퓨터는 멈춘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다. 과열되었을 때는 쉬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뇌의 휴식이 필요할 때조차도 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리가 복잡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어떻게 머리를 식히는가? 가장 흔한 방법이 카페인이 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카페인이 누적되면 오히려 뇌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 동시에 우리는 휴대폰에 손을 뻗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훑어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 우리 뇌는 그런 순간에도 특정 정보에 노출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뇌를 열받게 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면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푹 쉬어주기보다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가 많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뇌에게 또 일을 시킨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뇌가 열을 내리고 피로를 해소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뇌가 열받고 피로에 찌든 상태가 지속되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조차 피곤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각종 디지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끊임없이 눈으로 들어오니 화기가 뇌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 뇌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열이 오른다. 역수승화강 상태가 마치 기본값인 것처럼 변해가고 있다. 뇌에 과도한 열이 몰리면 우리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눈이 피로하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어깨가 뻐근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런 신호다. 푹 잤는데도 피곤하고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때는 뇌를 충분히 쉬게 해서 화기를 내려줘야 한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가동하면 결국 번아웃이 된다. 번아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감성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뇌의 심각한 피로 증상, 정신적인 탈진이다. 무리해서 운동하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기듯 뇌도 과도하게 사용해 피로가 과중되면 결국 그로기 상태가 된다. 화를 자주 낸다든지 우울이나 불안에 자주 빠지는 증상도 사실은 뇌가 과열을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번아웃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살아가야 할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몸을 많이 써서 피곤한 경우는 잠을 잘 자고 푹 쉬어주면 쉽게 피로가 풀린다. 그러나 머리를 많이 써서 생긴 정신적인 피로는 몸을 쉬어준다고 해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의 피로를 잘 풀 수 있을까? 뇌를 가장 열나게 하는 두 가지 요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자극과 내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뇌의 피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때는 가장 먼저 먹기를 중단해야 한다. 소화제를 먹는 것은 그 다음이다. 뇌도 마찬가지이다. 정보의 과부하로 피로하고 과열된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휴식은 일체의 정신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오히려 활성화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휴식 상태에서 활성화하는 뇌의 이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부른다. 마치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때 뇌의 이 부위가 활성화한다고 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하루 일과 중에서 잠을 자는 동안이나 몽상에 빠져 있을 때, 멍 때릴 때처럼 외부 자극이 없을 때 활발하게 활동한다. 생각하지 않고 쉬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면서 뇌가 초기화되어 더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정신활동을 쉬는 동안 뇌가 스스로 재정비하여 새로운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뇌를 적절하게 쉬어주면서 충전해야 창조성이 더 발휘된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짠다고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던가? 아니다. 밤새 열받은 뇌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충혈된 눈과 숭숭 빠진 머리카락, 거친 피부와 다크서클 뿐이다. 오히려 푹 자고 일어나서
샤워할 때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산책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서 쉬다가 영감을 얻었다. 수승화강이 되어 뇌가 시원해지면 상단전의 에너지는 밝아진다. 마치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면 사물이 환하게 보이듯 상단전의 에너지가 밝아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지혜와 영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뇌가 열을 받으면 상단전은 어두워진다. 컴컴한 방 안에서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때는 뇌의 빛이 약해져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 상단전이 활성화해 밝은 지혜를 낼 수 있으려면 과열된 뇌를 식혀야 한다. 당신은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있는가? 혹시 뇌가 과열된 역수승하강 상태로 초기화되고 있지 않은가? 뇌는 우리 몸을 관장하는 사령관이다. 뇌가 과열되고 뇌의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건강이 상하는 것은 물론 일이나 인간관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활동의 질이 떨어진다.